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과거에 양평동 주택을 매입할 때 그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한 걸로 검찰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. 당장 오늘 국세청 국감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어요. 같이 보시죠. 파파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? 괴. 예, 못 들어봤습니다. 이게 요즘 유행하는 겁니다. 파도 괴담이라고. 청와대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다혜 씨가 지금 태국에 머물던 시절인 그 주택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합니다.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서 태국 현지 환치기 그 업자를 컨택해서 국내로 원화를 드린 것입니다.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나 돈 세탁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 아닙니까? 이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,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대통령의 딸이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서 환치기를 하고 만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이거는 경악할 만한 일이고요. 이게 민주당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고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다. 환치기 의혹의 전말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아실 겁니다. 다혜 씨가 그 태국에 머물고 있던 2019년에 서울 양평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하나 삽니다. 그때 어떻게 사냐면 서울 구기동에 빌라를 팔고 살아요. 그런데 그 기간이 2018년 7월이고 2019년 5월,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2억 5천만 원을 보태가지고 대출 없이 2억 5천을 보태서 7억 6천에 이 서울 양평동에 주택을 삽니다. 자, 그래서 그 2억 5천만 원 일부가 여기 지금 2억 5천만 원 대출 없이 보탰던 2억 5천만 원 일부가 지금 환치기 된 걸로 지금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요.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. 자, 이거예요. 바트화. 그러니까 경호원이 태국 현지에 있는 환치기 업자한테 바트화를 건네면 이 업자와 연계된 국내 업자가 그에 상응하는 현금, 원화를 문다혜 씨 측에게 주는 식으로 지금 2억 5천만 원의 일부가 충당됐다는 겁니다. 강 변호사님. 네. 환치기는 지금 불법이죠. 그렇죠.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탈세를 할 때 가장 전형적으로 사용이 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문인 것이요. 지금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일부를 그 태국에서 살 때 바트를 현금으로 환치기 업자에게 넘겼고 그것을 한국에서 받아서 집을 사는 데에 썼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전 남편인 서 씨가 타이스타즈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급여를 어떤 형태로 받았던 것인가? 태국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급여를 아마도 예금에 입금을 해주는 형태로 한국과 비슷하게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. 네. 그리고 태국에서도 우리 한국인들 태국에 많이 여행을 가는데 신용카드 같은 게 다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이 현금을 월급을 받아서 집에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뭐 가지고 온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. 그렇다면 저는 저 돈에 있어서 수사가 조금 더 진행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서 씨가 타이스타제스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그리고 집도 제공받지 않았습니까? 그 이외에 별건으로 어떤 현금을 받은 것은 없는지 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태국 현지에서 바트화를 인출을 한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이것도 한번 보시죠. 그 경호원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. 경호원 직원이요. 바트화를 환치기 할 때 한 번 등장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거 이거는 좀 보도가 된 적이 있긴 합니다만 바트화와 원화가 섞인 현금 뭉치를 한국으로 보낸 정황이 이미 보도 많이 됐습니다. 김영주 의원님. 네. 남편 서 씨가요. 태국에서 월급 받을 때 바트화를 받았어요. 그 바트화를 받아서 그걸로 환치기하고 그걸로 어떻게 국내로 송금하고 이건 이해가 됩니다. 이게 불법성이 있는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이해가 됩니다만 근데 방금 보셨습니다만 그러면 원화 뭉치는 어디서 나왔느냐. 그렇죠. 바트는 서 씨가 월급으로 받았다고 치고 그럼 이 원화는 어디서 나왔는가? 이게 지금 또 수사 대상이랍니다. 그렇습니다. 이제 역으로 치면은 2억 5천 중에 얼마가 그런 돈으로 들어갔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고 우선은
우리가 알다시피 아마 이제 월에 한 8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던 걸로 보는데 그 중에 얼마를 바트화를 실질적으로 환치기를 했으며 또 그 사이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. 월급 외에 과연 이상직 씨가 이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뭐 바트화 말고 한국 돈으로 전달될 돈이 있는 것인지 또 수상한 돈 뭉치가 같이 포개진 적이 있는 것인지 이것도 아마 같이 살펴봐야 될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실제적으로 형식적인 명목은 어떤 월급이 있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론해서 의심하듯이 만약 그런 어떤 자기 어떤 그 자리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어떤 지원들이 원화 또는 바트화로 있었다면 그런 부분이 다 수사 대상이라고 보여지고요. 뭐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이 환치기 같은 경우는 카지노가 많이 있던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태국은 사실 최근까지도 카지노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흔치 않은 부분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저도 참 상당히 어떤 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이승훈 변호사님. 아까 보셨잖아요. 국세청장이 원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. 국세청 조사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? 뭐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지금은 국세청 조사가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.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검찰 수사가 훨씬 빠르지 않을까 싶고요. 네. 태국에서 바트화로 주고 한국에서 한국 돈을 받는 거 이거 자체가 저 외환거래법 위반인데요. 혹시 모르겠습니다. 뭐 외환거래법 총량이 아마 5만 불 정도 되기 때문에 태국에서 한국 보내는 돈의 총량을 넘어서서 송금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현금을 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자체가 공적인 신분으로 있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.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는 조금 굉장히 부주의해 보이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쉽게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